반갑습니다. 김용성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생명의 진화거든요. 앞부분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화학적 진화입니다. 화학적 진화는 간단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 다시 복잡한 유기물.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간단하다는 거는 아미노산 정도고요. 복잡하다면은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혹은 뭐가 있습니까? 핵산 이런 겁니다. 이런 화학적 진화로 인해서 원시 생명체가 태어났다라고까지 했죠. 그럼 앞부분에서 원시 생명체가 태어나기 전까지 고분자 복잡한 유기물도 생명체가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태어난 지구에서 우리 앞에서 지구 형성 배우셨죠? 마그마 바다 이후에 지각 형성, 그 다음에 원시 바다입니다. 원시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환원성 기체 배웠죠. 메탄이라든지 암모니아, 물, 그 다음에 수소 이런 게 번개, 그 다음에 태양의 자외선, 그 다음 화산의 열에너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유기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바닷가에 유기물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유기물들이 둥둥 떠 있고 걸쭉한 게 굉장히 많은 유기물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시 스프라고 합니다. 마치 스프처럼 이제 그런 유기물들이 둥둥 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최초의 생명체, 원시 생명체가 태어났어요. 이 원시 생명체는 핵이 없었습니다. 세포막은 있어요.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는데 세포막은 있으나 핵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냐면 이 안에 DNA, 즉 유전물질이 퍼져 있어요. DNA가 이렇게 이 안에 퍼져 있고 이 안에 작은 기관, 소기관 같은 핵막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원핵생물이라 그래요. 원핵생물. 나중에 좀 이따 바로 나올 겁니다. 이제 원핵생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최초로, 그 다음에 여기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 물질 대사해야 되니까 최초로 태어난 이 생명체가 딱 보니까 대기 중에 산소 거의 없다고 했죠. 산소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무슨 호흡해야 되죠? 무산소 호흡이죠. 무산소. 네. 무산소 호흡은 산소 호흡보다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이과를 가시거나 자연계에서 수능을 보신 분들 중에서 생물을 택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하여 무산소. 산소가 없으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딱 생명체가 태어나서 보니까 어라? 다 먹을 거예요. 천지가 다 먹을 거. 죄송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오존층 없다고 했죠? 오존층이 없으니까요. 이 생명체는 어디냐? 바다에 있습니다.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니까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가서 먹을 거 있으니까 갖다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남의 것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내는 것 같다가 우리는 종속 영양이라고 합니다. 무산소호흡의 종속 영양생물이 태어났어요. 생명체가. 단세포죠. 단세포. 자, 문제는 얘네들이 뭐냐면 번식하죠. 번식을 쭉 합니다. 번식하고 무산소 호흡도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자, 번식을 하면서 먹으면서 번식을 하면서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또 굉장히 많아지죠.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생겨요. 얘네들이 번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처음에는 먹을 게 상당히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멸종이죠. 지네들끼리 잡아먹거나 할 테니까. 여기서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누가 나타나냐?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타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먹을 건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그러니까 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에너지를 얻자 이거죠. 자, 광합성 식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적고요. 물론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중학교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여기에 바로 뭐냐면 빛을 받는 거죠. 햇빛, 빛 에너지.
그래서 뭘 만들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입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직 바닷속에서. 왜? 아직까지 오존층이 없으니까 자외선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이렇게 광합성하는 생물체, 첫 광합성하는 생명체를 사이아노박테리아, 이거 그냥 시아노박테리아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우리 말로 하면은 남세균, 남조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런 광합성하는 단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 에너지죠. 산소를 내보내요. 여기도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바닷가에서 처음에 여기 산소가 없었죠. 광합성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이용하고 산소를 굉장히 많이 내보내네요. 산소가 점점 많아지죠.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얘를 보세요. 얘는 지가 무기물을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죠. 먹을 걸 자기가 만들어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태어난 원시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 세포,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종속 영양에다가 무산소 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보세요. 지가 스스로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어내죠. 이걸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큰 2번 있죠. 독립영양생물 출현. 왜? 종속영양생물의 번성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 종속영양세균은 무기호흡입니다. 무산소호흡. 거기는 무기호흡으로 나왔는데 이 말은 무산소호흡과 똑같아요. 그리고 광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 출현했죠. 거기 남세균 나오죠. 그러면서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죠?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또 하나 있죠. 얘 보세요. 얘네들이 번식을 하는데 이제 남의 걸 안 먹고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면서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먹을 게 늘어나죠. 또다시 먹을 게 늘어나니까 또 하나 대기 중에 뭐도 증가한다고요? 산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산소, 유기호흡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유기는 바로 유산소호흡이에요. 유산소 호흡하고 얘를 먹는 거예요. 또 남을 먹죠. 종속영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명체는 점점 진화하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무기호흡, 무산소 호흡하고 종속영양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게 줄어들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혹은 시아노박테리아 상관없습니다. 남조류. 바로 뭐라고요? 독립영양이 태어나요. 그럼 얘 때문에 뭐가 많아진다고 했죠? 산소가 무진장 많아지네. 그리고 얘도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번식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먹는 종속영양. 그런데 대기 중에 뭐가 많아졌다고요? 산소가 많아졌네. 바로 유산소호흡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생명체가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1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기까지 나왔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릴게요. 무산소호흡보다 유산소호흡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요. 그 이유는 그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산소호흡의 대표적인 얘가 발효나 부패라고 했죠. 양분을 가지고 그냥 호흡해요. 양분을 가지고 호흡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여기에 중간 생성물이 나와요. 다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 뭐가 나오냐면 젖산이라든지 근데 좀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알코올. 알코올.
특히 뭐냐면 이제 이슬이죠, 이슬이. 자, 이런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를. 얘네들도 에너지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데, 그럼 유산소호흡, 세포호흡입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분의 포도당으로 이해해서 포도당 이렇게 얘기할게요. 산소가 반응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과 이산화탄소하고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성분 없이 바로 무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세요. 산소 농도가 극히 많아지다 보니까 산소가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성층권. 거기서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가 막 반응하다가 뭐가 만들어지냐? 성층권에 드디어 O3. 얘가 뭐예요? 오존입니다. 오존이 만들어지면서 오존층이 생성됩니다.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뭘 막는다고요?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거죠.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자외선 때문에 바깥으로 못 나왔는데 이제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이 바닷속에 있던 생명체들이 드디어 어디로?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상 생물이 드디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서는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산소호흡에서 그 다음에 광합성, 그 다음에 유산소 호흡하죠. 그 산소 많아지네, 오존층 생기네, 육상으로 진출했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2절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 다세포 생물로 진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원핵 세포하고 진핵 세포의 차이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핵입니다. 핵막. 세포 안에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식물 세포를 보면요, 식물 세포를 보면은 이 바깥에 단단한 뭐가 세포 벽이 있다고 배우셨죠. 그리고요, 요거 이제 세포 안쪽에 이렇게 모양 틀을 유지하는 거, 물질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배우셨죠? 핵이 있다고 배우셨죠. 핵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 핵막입니다. 핵막. 그리고 뭐를 배우셨냐면요, 요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엽록체예요. 엽록체에서는 뭐가 난다고 배우셨죠? 엽록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광합성. 미토콘드리아는 뭐 한다고요? 세포호흡.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체온 유지나 혹은 뭐냐면 생장, 생식, 운동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광합성 해가지고 뭐 합니까?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내죠. 그 얘네들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이. 이게 진핵이에요. 진핵은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막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게 진핵이에요. 근데 최초의 생명체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세포 안에 핵이 없습니다. 소기관에 막이 없이, 핵막이 없어요. 핵이 없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그냥 DNA 유전물질이 퍼져 있는 거예요. 세포질 안에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쭉 보시면은 여기 뭐 골지체, 그 다음에 뭐 리소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원시 생명체 최초 태어날 때는 세포 안에 막이 없었는데 진화를 해가지고 세포 안에 핵막이라든지 핵이 있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소기관을 둘러싸이는 막이 생기네. 여기서 이쪽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네. 이게 오늘 배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핵세포, 잘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차이점 나왔죠. 원핵세포는 유전물질을 따로 구획지어 다른 세포질과 분리한 핵막이 없다. 무슨 핵막이 없다는 거예요. 핵막이 없으니까 유전물질이 그냥 세포질 안에 퍼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세포 골격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세포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벽만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소포제, 골지체 이런 소포제, 골지체 이런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세포 안에 소기관들 작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처럼 이런 작은 기관들이 원시 세포는 없었다. 이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제 막지나설이 나오는데 막지나설하고 그다음에 세포의 공생설은 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7페이지. 127페이지 위를 보시면은 원핵과 진핵 거기에 그 사진 나와 있죠? 차이점. 원핵은 세포질 안에 그냥 DNA가 퍼져 있고 진핵 세포 보세요. 핵이 존재하죠. 세포막이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 여기 거 보이네요. 그 진핵 세포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런 거. 그림상으로는 그게 미토콘드리아 같습니다. 어쨌든 세포 내 소기관들이 막으로 둘러싸이는 게 진핵이고 핵막이 있습니다. 그럼 핵막이 어떻게 형성됐냐가 막지나설이에요. 막지나설은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바깥에 감싼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이렇게 함몰돼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포막이 함몰돼 들어가면서 여기서 세포막이 함몰돼 들어가면서 이 핵을 감싼 핵막이 형성됐다는 것이 막지나설입니다. 막지나설. 그래서 막지나설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듯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원핵 세포처럼 DNA가 세포질에 퍼져 있다가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핵막을 형성했다. 이게 막지나설이에요. 막지나설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설이 나옵니다. 세포 내 공생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은 처음에 원핵 세포에서 이렇게 그 DNA가 퍼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막이 함몰되면서 얘가 뭘 가진다고요? 그냥 동그랗게 그리겠습니다. 세포막이 함몰되면서 이렇게 핵막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바깥에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맞죠? 이게 바로 뭐냐? 엽록체를 우리가 광합성 세균이라고 해요. 바깥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그냥 광합성 세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세균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뚫고 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바깥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죠. 세포막이.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세포막이 있었는데 세포 안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겹쳐지겠죠. 랩이 두 장 겹쳐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보면은 막이 하나가 아니라 이중막. 무슨 얘기냐? 여기에 막 하나가 이렇게 있고 바깥에 또 막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중막 때문에 바깥에 있던 따로따로 독립된 생명체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뭐냐 큰 세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로 공생관계. 어떤 공생관계냐?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내 가지고 그럼 너한테도 좀 줄게 이렇게 공급시켜주고, 근데 광합성은 바로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양분을 세포한테 주고,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 있게 이걸 세포의 공생설이라 그래요. 세포의 공생설. 그래서 막지나설에서 세포의 공생설까지 해가지고 드디어 진핵생물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그게 식물이고, 녹색 식물 광합성이죠. 엽록체는 없고 미토콘드리아와 기타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생에서 진화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럼 정말 세포 내 공생설이 맞느냐?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보면은 진핵세포의 핵막 이런 게 아니라 원핵세포처럼 여기에 DNA가 퍼져 있습니다. 유전물질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핵세포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 그래서 원핵세포들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다. 들어와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실게요. 127페이지 맨 위에 진핵생물의 기원에 관한 가장 유력한 가설 나왔죠.
독립생활을 하던 산소호흡 세균, 이게 호기성 세균, 미토콘드리아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산소호흡하는 것 갖다가 호기성 세균이라 그래요. 광합성 세균이 원핵세포로 들어와서 공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핵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되었다. 엽록체로 진화하였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세포 생물에서 진핵 생물의 세포내 공생설입니다. 자, 세포내 공생설 근거 두 개가 나왔죠. 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독자 DNA, 아까 말씀드렸죠. 독자적으로 DNA가 퍼져 있다. DNA를 가지고 있고 또 있습니다. 리보소움을 가지고 있다. 리보소움은 소기관, 단백질 합성하는 곳입니다. 자, 자기 복제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중막 구조, 좀 전에 얘기했죠. 이중막이니까 세포막을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뚫고 들어와서 감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DNA 리보솜이 진핵이 아니라 원핵과 유사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세포내 공생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제 산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중생대하고 지금을 비교할게요. 중생대는 공룡이 있었죠. 물론 고생대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기, 발 많이 달린 거죠. 시내 같은 거. 이런 것 중에 3m짜리도 있고 잠자리도 1m짜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잠자리 굉장히 작죠. 중생대 공룡은요. 높이가 뭐 10몇 m짜리, 그렇죠? 근데 톤수로 뭐 거의 뭐 50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길이만 뭐 그다음에 뭐 20몇 미터 이런 것들. 그럼 덩치가 굉장히 크다는 건요. 단점이 뭐냐면 에너지를 빨리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론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산소 농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훨씬 많아지고 육지로 올라오면서 식물들이 번성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지금은 대기 중에 산소가 21%입니다만 30% 이상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커져도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산소가 풍부하다 보니까 뭉쳐 있어도 충분히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럼 단세포에서 바로 다세포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바로 갈 수 없고요. 군체라고 하는 걸 형성해요. 군체는요. 우리 추울 때 다다다닥 모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모여가지고 뭉쳐 다니는 것. 조금 쉽게 얘기하면 왜 그 물고기 떼가 다닐 때 막 뭉쳐 지나가잖아요. 이런 걸 군체라고 합니다. 혼자 독립적이 아니라 군체, 바로 그냥 집합을 이루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이루면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 처음에는 지네들끼리 따로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가 스스로 움직이고, 그쵸? 그 다음에 남을 먹어가지고 아까 우리 그 미토콘드리아 했죠? 호흡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가 해야 되고, 아니면은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해서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거나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뭉칩니다.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합쳐진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뭉친 거예요. 뭉쳐가지고 때로 이렇게 살아요. 때로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군체라 그래. 군체 예로 뭘 들 수 있는 볼복소라는 거 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군체로 이루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기능이 생기냐면요. 얘네들이 움직일 때 뒤에 놈들이 그러는 거. 그럼 내가 니네를 밀어줄게 앞으로. 이거예요. 그 앞에 있는 놈은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해가지고요. 내가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니네한테 공급시켜줄게. 그 중간에 있는 건 이거죠. 그럼 나는 호흡에 인해서 에너지를 방출해도 줄게. 이런 식으로 뭉쳐있는 상태에서 기능이 분화합니다. 기능이 분화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야 따로 떨어지지 말고 우리 합치자. 이거예요. 이게 다세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군체를 이룬 상태에서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고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됐다. 다세포 생명체가 됐다. 요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그냥 독립 혼자 살다가 군체를 이루다가 기능이 분화돼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생명체가 다세포가 됐다. 이게 바로 다세포 진화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세포의 기능 분화가 지속되어 다세포의 생물이 된다 하고 128쪽에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원시세포의 진화 과정을 쓰시려고 했죠. 처음에는요. 먹을 게 전체라고 했죠. 종속 영양입니다. 당연히 산소가 없었으니까 무산소호흡, 무기호흡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점점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쉽게 말해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광합성하는 세균, 바로 남세균, 남조류가 태어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종속 영양에서 독립 영양,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종속 영양, 독립 영양 생물. 그리고 산소가 많아지죠, 이제 광합성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원액과 진액을 구분하는 건 핵막의 유무입니다. 막. 세포 안에 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핵막의 유무 2번 답이고요. 3번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이중막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진액이 아니라 원액과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독자적인 DNA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3번에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화론을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진화론을 들어가는데 진화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거 역시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번 단원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죠. 유기물에서 원시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원시세포는 처음에 종속영양, 그 다음에 광합성하는 독립영양, 그리고 산소가 풍부해지니까 오존층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육지로 올라왔다. 그러고 나서 먹을 게 많아지니까 다시 뭐라고요? 산소 호흡하는 종속 영양생물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액에서 진액, 다세포까지 진화하였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명심해 두시면은 시험 보는데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